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년 한 해도 이제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는 12월 일정이 전통적으로 가장 치열한데요. 연말 연휴 기간에 오히려 박싱데이와 뉴이어스데이 등 더 많은 경기를 치르는 이례적인 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와 카라바오컵 일정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9경기를 치러야 하는 역대급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매 경기 후반전 교체로 체력을 안배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히샬리송과 오도베르의 장기 부상 이탈로 이 12월의 9경기 모두 출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경기는 오는 주말 펼쳐지는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리그 4호 골이자 공식 경기 5호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풀럼의 최근 경기 분석을 통한 전술 프리뷰로 전망해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가 12월 첫날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30일 토요일 새벽에 브라이튼과 사우샘프턴의 경기가 첫 번째 일정이고요. 12월 1일 일요일 0시에 브렌트포드 대 레스터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입스위치 타운,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울버햄튼 대 본머스의 경기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어서 영국 현지 시간으로도 12월 1일로 넘어가는 한국 시간 12월 1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첼시 대 에스턴 빌라, 맨유 대 에버튼, 토트넘 대 풀럼의 경기가 동시에 열리고요. 13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맨체스터 시티의 리버풀 원정이 12월 2일 월요일 새벽 1시에 열리게 됩니다. 현재 승점 31점으로 압도적인 선두로 질주하고 있는 리버풀을 추격하기 위한 맨시티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맨시티가 승점 23점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거나 내지는 패배할 경우에는 2위에서 더 아래로 추락할 수 있고, 이겨야만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8위까지 떨어져 있는 에스턴 빌라가 첼시와 원정 경기를 치르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일정이고요. 토트넘은 풀럼이 현재 9위지만 승점 차이가 서로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3위 첼시부터 12위 맨유까지 한두 경기 결과로 순위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주중 경기 AS 로마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4대0 완승의 기세가 조금은 꺾였습니다. 하지만 풀럼의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원정 2대3 석패,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의 홈경기에 두 팀 모두 퇴장 선수가 발생한 가운데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연패였거든요. 그 연패를 에버튼과의 원정 1대1 무승부로 끊어내긴 했지만 그 경기까지도 무승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 2대1 승리,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2대0 승리로 반등을 하는 듯 했으나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리그 강등권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는데 풀럼 원정에 가서 4대1의 충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풀럼은 이 참패로 인해서 울브스의 기세를 살려줌과 동시에 본인들의 수비적인 결함이 크게 노출됐는데요. 물론 토트넘이 주중 경기를 치렀고 울버햄튼은 푹 쉬면서 토트넘을 분석했을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풀럼의 전력이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관성이 부족하고 들쑥날쑥하다는 점은 공략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풀럼은 올 시즌 마르코 실바 감독 체제에서 명확하게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베른트 레노가 주장으로서 골문을 지키는 가운데 오른쪽 풀백으로 테테, 왼쪽 풀백으로 로빈슨이 공격적인 풀백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센터백은 요아킴 안데르센과 켈빈 베시가 구성하고 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와 루키치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명 중에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는 거의 공격 미드필더로 뛸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좋고 전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보다는 공격에 방점이 찍힌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울 히메네스를 원톱으로 두고 2선에 3명의 또 공격수를 배치하고 있는데, 아다마 트라우레와 에밀 스미스로우, 알렉스 이워비가 3명의 주전자원으로 꼽히고 있지만, 최근 경기들은 아스널에서 임대 선수로 데려온 리스 넬슨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아다마 트라우레가 주로 조커로 뛰면서 리스 넬슨이 왼쪽 윙어, 이워비가 오른쪽 윙어로 뛰고, 스미스로우가 2선의 프리롤로 뛰면서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와 함께 중앙 지역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레이라가 조금은 공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루키치가 홀로 두 센터백 앞을 커버하는 형태가 되고 테테와 로빈슨까지 전진하면 약간은 3백 같이 뒤를 커버하게 되는데 그때 이 풀백의 뒷공간이라든지 또 두 센터백의 앞공간에 슈팅을 쉽게 내줄 수 있는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수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풀럼은 올 시즌에 2,950만 유로를 투자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또 후방 빌드업이 뛰어난 요아킴 안데르센을 재영입했어요. 이전에 임대 선수로 데려왔을 때도 굉장히 쏠쏠하게 활약을 했었고 올 시즌에는 이제 큰 이적료를 들여서 다시 한번 합류시켰고 실제로 합류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후방 빌드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널에서 출전 기회를 잃은 에밀 스미스로우를 3,180만 유로의 이적료를 투자해서 완전 영입했고 또 번리가 이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산데르 베르게를 중앙 미드필드 자원으로 2,355만 유로를 투자해서 영입을 했는데 아직 팀 내의 비중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방출된 라이언 세센용도 합류했지만 역시 몸 상태 문제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고요. 또 아스널에서 출전 기회를 찾아서 임대로 합류한 리스 넬슨이 스미스로우와 함께 아스널에서 온 선수인 만큼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에서 이적해온 라울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서 4득점 2도움, 팀 내 최다 골이자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알렉스 이어비와 에밀 스미스로우가 나란히 3득점 2도움으로 충분히 이 선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교체 자원으로 나오고 있는 해리 윌슨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출전한 8번의 리그 경기를 모두 교체로 나오면서도 3골을 기록할 정도로 제한된 시간 안에 날카로운 결정력을 뽐내고 있고요.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경우도 득점은 하나지만 3개의 어시스트로 팀 내 최다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측면을 부시고 들어가면서 만드는 기회 창출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울버햄튼 시절에도 아다마 트라오레의 측면 공격에 꽤나 많이 고전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다마 트라오레가 이번 경기 선발이든 교체든 나와서 토트넘의 하이라인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는 평소보다 한 칸 밑으로 내려간 위치에서 스미스로우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래도 1득점으로 공격 포인트가 많지는 않아도 경기 영향력은 여전하고요. 리스 넬슨이 최근에 이제 교체 자원에서 선발 자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1득점 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면서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고 또 라울 히메네스 대신 교체로 들어가고 있는 브라질 공격수 호드리구 무니스 같은 경우도 1득점 1도움 충분히 조커로 나와도 자신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선수인 안토니 로빈슨 같은 경우 왼쪽 풀백으로서 공격에 가담했을 때 날카로운 크로스로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세트피스 상황이나 또 크로스 상황에서 수비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이 이 풀럼의 공격 위협을 다양한 공격 패턴을 어떻게 막아내는지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풀럼이 공격적인 자원을 많이 배치하긴 하지만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플레이를 또 펼치기 때문에 토트넘 원정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나설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이 수비적인 면을 잘 대응해야 할 텐데요. 풀럼의 최근 경기 득점 패턴을 보면 우선 선제골을 넣고 일찌감치 리드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후반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후반전에 실점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토트넘과 꽤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울버햄튼과의 경기도 사실은 전반 21분에 오른쪽 사이드에서 풀백인 테테가 뒤로 빼준 공을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이워비가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원더골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나 이후 4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졌던 바가 있습니다. 2대0으로 승리했던 페리스와의 경기도 전반전이 끝나기 전 전반 추가 시간 1분에 선제골을 먼저 뽑아내면서 후반전 상대의 퇴장도 나오고 또 추가골을 넣으면서 이겼던 바가 있는데 이때 주목할 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 풀백이 공격까지 올라와서 내주는 수많은 공격 선수들을 통한 슈팅 코스, 원거리 슈팅을 통해 골문을 노리는 패턴뿐 아니라 높은 지역에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함과 동시에 쇼트 카운터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부분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결국에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페이스와의 경기도 에밀 스미스로우가 라울 히메네스의 옆으로 투톱처럼 올라가서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동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후방 패스를 스미스로우가 잘라냄과 동시에 히메네스에게 연결해줬고 히메네스는 그와 동시에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상대 센터백의 뒤쪽으로 풀패스를 딱 찔러 넣어주고 스미스로우가 이 공을 받아서 골키퍼와의 1대1 기회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토트넘도 반드시 후방 빌드업이 상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고집할 게 아니라 롱볼로 뒷공간을 때려놔야 된다. 지금 보시다시피 풀럼 역시 전방 압박을 하면서 센터백들이 거의 센터서클 쪽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하잖아요. 굉장히 컴팩트한 라인을 구성하는 풀럼인데 풀럼의 이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리면서 속공과 역습을 자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풀럼의 올 시즌 기록을 통한 장단점을 보면 이렇듯 측면 공격이라든지 스루볼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공격을 펼치는데 문제는 이제 리드를 잘 지키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상대의 중거리 슈팅도 자주 허용을 해요. 보시던 이워비의 슈팅 같은 것을 본인들도 잘 넣지만 잘 허용한다는 것. 특히 토트넘도 그런 중거리 슈팅력이 있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이전에 많은 과감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사르 등 여러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번 경기는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신속하게 슈팅을 때리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풀럼의 실전 패턴을 보면 울브스와의 경기에 1대0으로 앞서다가 동점골을 내준 31분의 장면을 참고해야 되는데, 한 번의 원거리 롱패스, 굳이 미드를 거쳐가지 않고 상대의 높은 수비라인 뒤쪽으로 르미나가 길게 로빙으로 때려놓은 공을 스트라이커 쿠냐가 빠져들어가면서 잘 키핑하고 잘 마무리했던, 본인의 마지막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기술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 번의 패스로 무너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켈빈 베시도 뒤로 내려올 때 민첩성이 떨어지고, 요아킴 안데르센도 굉장히 지능적인 수비수이지만 뒤로 돌아서서 내려올 때 허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풀럼 센터백들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계속 골키퍼와 센터백의 사이 공간으로 위협적인 롱패스를 찔러 넣어줘야 돼요. 드라구신이 그런 역할들을 잘해주고 데이비스가 그런 역할들을 잘해주면서 굳이 미드필드 땡겨서 짧게 주고 받고 사이드로 갔다가 인버티드 줬다가 이렇게 많은 플레이를 만들지 말고 뻥뻥뻥 때려주면서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울브스가 풀럼과의 경기에 만들었던 또 하나의 주목할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면서 그 바깥에 있는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미끼 플레이를 풀백이 가져가는 것. 토트넘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토트넘에서도 우도기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미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도기가 미끼 역할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수 있게, 골을 넣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울브스가 2대1로 역전했던 이 53분의 장면은 왼쪽 풀백인 아이트 누리가 왼쪽 공격수인 벨레가르드에게 공을 밀어주면서 그대로 인사이드로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고 들어갑니다. 그때 벨레가르드가 공격수 쿠냐가 밑으로 내려온 것을 보고 쿠냐에게 연결해주고, 쿠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센터백 지역을 비게 했을 때 중앙 미드필드인 주앙 고메수가 그 사이에 침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침투를 풀럼 수비들이 막지 못한 것은 아이트 누리도 함께 달려들어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두 명의 선수가 쿠냐가 비워둔 그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공격수 라르센도 상대 센터백을 잡아놓고 있었으니까 결국 중앙 공격수 두 명이서 센터백을 끌어들이고 또 묶어뒀을 때 3자의 움직임이 두 명이나 이어지면서 이렇게 빈틈을 만든 겁니다. 중앙구에서가 날카로운 대각선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찌르면서 골을 넣게 되는데, 이 패턴을 토트넘으로 적용한다면 솔랑키가 내려오면서 가짜 9번 역할을 해주고 클루세스키가 올라가서 수비를 묶어주고 우도기가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주면 그 사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서 슈팅을 때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토트넘은 역대 풀럼과의 경기에서 전적상 크게 앞섭니다. 프리미어리그 34번의 맞대결에서 19승 7무 8패인데요. 최근 10경기로 보더라도 7승 1무 2패이고 또 최근 홈 2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있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풀럼을 상대로 전적은 좋은데 공격 포인트, 득점은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역대 8전 5승 1무 2패로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이겼고, 프리미어리그 경기 6경기도 4승 1무 1패인데 득점은 1득점 2도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째 뛰고 있는데 풀럼을 상대로는 골이 잘 안 나왔었다가 지난 2023-2024 시즌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길 때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었죠. 본인의 시원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또 본인이 수비를 몰아놨을 때 메디슨에게 툭 찔러진 패스로 추가골까지 어시스트를 했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또 한 번 풀럼과의 홈 2연속 득점을 올리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팀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로마와의 경기처럼 침투할 때 패스만 제대로 해주면은 기회가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와의 경기에 드러났던 아쉬움들을 솔랑키와 존슨이 조금은 참고하고 포스테코로 감독이 전술적으로 지침만 내려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본인의 결정력을 풀럼과의 경기에 많이 발휘할 수 있고, 상대의 기술은 좋지만 느린 센터백, 많은 뒷공간을 활용하면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풀럼 수비를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풀럼의 공격도 날카롭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두 골은 실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두세 골을 넣어서 이겨야 된다. 그렇다면 더더욱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은 사르 선수와 손흥민 선수 굉장히 로마전에 열심히 뛰었지만 후반에 교체해줬잖아요. 또 벤탄쿠르가 잉글랜드 리그 내의 경기를 뛸 수가 없다 보니까 로마와의 경기에 선발로 뛰었고 교체로 나왔던 비수마 등이 선발 출전할 것 같습니다. 로메로가 이번 경기 회복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완벽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의 센터백 조합이 아직 크게 힘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데이비스 드라구신의 두마의 센터백이 또 한 번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도기가 푹 쉬었기 때문에 왼쪽 풀백으로 뛰고 포로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데 만약 경기 중에 지친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던 로마전에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그레이가 오른쪽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공격 라인은 손흥민, 솔랑키, 존슨이 유지될 것 같고 메디슨 선수가 로마와의 경기 후반에 뛰긴 했지만 이번 경기 풀럼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후반전 교체 투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히메네스를 원톱으로 두고 중앙 공격 미드필더로 스미스로 오른쪽에 이워비가 뛰는데 왼쪽 공격수로 아다마일지 넬슨일지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다마가 계속해서 커리어 내내 토트넘을 상대로 잘했으니까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페레이라와 루키치가 투볼란치, 로빈슨, 베시, 안데르센, 테테의 포백, 그리고 레노가 골문을 지키면서 양팀 모두 가용 가능한 최상의 멤버로 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는 이 경기 토트넘이 유리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홈 승리 배당률이 평균 1.69배, 무승부 4.36배, 풀럼 원정승은 4.40배로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첼시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 첼시의 승리 배당률보다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유력하다고 나올 정도니까 토트넘이 이 경기 확실히 잡아줘야 더 높은 곳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강행군 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체력 안배도하면서 경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경기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맨시티전 4대0으로 이긴 게 토트넘이 잘해서가 아니라 맨시티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맨시티가 지금 6연속 무승이고 다른 팀들도 많이 맨시티를 이기고 있고 또 맨시티가 여러모로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수그러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풀럼전의 내용과 결과가 모두 중요한데요. 과연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풀럼을 상대로 화끈한 또 공격 포인트를 뽑아내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경기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와 경기 이후에 이어질 영국 현지 분석, 영국 방송 분석,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다양한 해외 반응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